이야기와 작품을 기록하고 자유롭게 떠들어보는 프로그램 여행에 술수 달아도 떠든 사람. 오늘은 예산에서 가보면 좋을 명소 예산 상설시장과 그 장소에 어울리는 작품 방영의 블랙에 대해 떠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여행지와 작품을 안녕하세요. 떠든 사람의 내우주와 민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드디어 떠든 사람의 1화 라디오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아주 설레입니다. 떠든 사람의 1화 라디오는 충남사회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로컬 모임이죠. 네. 로컬은 공밭 시즌2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사회혁신센터 감사합니다. 땡큐. 아니, 내우주님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이슈 있으세요? 이슈요. 네. 이제 시골 생활이 참 네. 할 일이 많더라고요. 어떤 할 일이 많죠? 일단 이번 주에는 저희 네. 옆집에 이웃 할머니께서 네. 들깨모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안마당에다가 네. 들깨모를 좀 심었습니다. 들깨모가 자라면 뭐 기름도 짜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들깨가루 나오고 이런 거죠? 예, 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저도 뭐 프로 농사꾼은 아닙니다만은 네네. 예산의 아들로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들깨 우리가 이제 그 쌈 싸 먹는 게 들깨죠. 들깨잎. 아, 깻잎이. 네, 네. 네네. 참기름 짜 먹는 거는 참깨고요. 네. 그다음에 아. 들깻잎에서 나오는 들깨 씨앗을 가지고 네. 방앗간에 가서 기름을 짜면은 네. 그게 들기름이 됩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네. 그래도 잘 모르는 저 같은 서울 사람들은 좀 헷갈려요. 그렇죠. 네, 그러실 수 뭐가 있죠. 들기름인지, 네네. 뭐가 참기름인지 이런 거를 잘 몰라요. 네. 음. 의외로 또 서울 분들이 도시 네. 분들이 들깨랑 참깨를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네. 서울 촌놈들. 네. 어떻게 민배우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뭐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되게 이번 주에 인상 깊었던 일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요즘에 심리학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오. 네. 그냥 심리학 책을 읽는 독서 모임인데 거기서 요즘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라는 책을 읽거든요. 네. 네, 읽고 있는데 되게 쉽게 잘 읽혀서 요즘 아주 재밌습니다. 실제로 책이 재미있나요? 네, 왜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동화에 나오는 심리를 되게 풀어서 잘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재밌고 예.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네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개미와 배짱이 모두 다 아시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네, 네.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띵가띵가 놀다가 겨울에 배짱이는 얼어 죽은 결국 네. 배고파서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심리학 그 책에서는 만족 지연이라고 해가지고 개미가 만족을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학적 용어가 있대요.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 되게 아니 뭐 리액션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되게 만족 지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예.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네. 저도 살면서 이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는 순간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너무 힘든데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게 이 일인데 미래의 나를 위해서 엄청 참으면서 한다든지 어쩌면 나도 만족 지연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좀 순간순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좀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인상이 굉장히 깊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 개미와 배짱이에서 개미보다는 네, 배짱이의 삶을 배짱이로 좀 많이 맞아요. 사람들이 네. 관심을 많이 갖고. 네.
그러니까. 배짱이를 응원하는 또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저도. 지금 민 배우님은 개미에 가까우신가요? 배짱이에 전 가까우신가요? 개미에 가깝다고 생각했죠, 제 네, 스스로를. 네네네. 네. 만족 지연하고 계시군요. 네, 만족 지원하고 여행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좀 어디 좀 다니려고요. 그렇군요. 삶이 여행이죠. 네. 여행하듯 사는 삶. 네. 뭐예요? 내우주의 삶입니다. 아, 네우주에 네, 저는 이제 철학적이네. 여행하듯이 인생을 네. 살자. 아니, 그런 그럼 마인드로 살고 네우주님은 뭐 어느 쪽이세요? 개미 쪽이세요? 배짱이 쪽이세요? 저는 개짱이. 개짱이? 예. 왜 개짱이죠? 개미와 배짱이의 저는 항상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저도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저 행복이라는 게 네, 결국에는 네. 그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맞죠, 맞죠. 네네. 그 이상과 현실 그리고 일과 삶. 그 두 가지 중에서 항상 그 균형수를 잘 유지를 해야 배가 균형수를 잘 넣어야 침몰하지 않는 것처럼 네. 삶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맞네요. 지금 이 라디오에 들어오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나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좋죠. 뭐 이런 얘기도 한번 괜찮나요? 나누고 네네. 좋죠. 뭐.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바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네.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산에서 가보면 좋을 명소와 그리고 그 명소에 어울리는 작품을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렇죠. 명소는 오늘은 예산 상설시장입니다. 네. 백종원 시장으로 좀 유명한 그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백종원님 덕분에 아주 예. 유명해진 시장이죠. 네. 그 서울 사람이라면 네. 예산 가면 어디 가보고 싶어 했을 때 첫 번째로 꼽는 게 예산 상설시장 아닐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렇죠.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네. 아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작년에 300만 명 넘게 다녀갔다 가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산역을 이용하는 네. 이용객 숫자도 네. 그 예산 상설시장이 조성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네. 16배나 더 많은 이용객들이 와. 방문을 하고 있대요. 아니, 예산역을. 그러면 진짜 큰일 하셨네. 더본코리아 백종원님 큰일 하셨네요. 네네. 아니, 근데 예산 상설시장이 그 네우주님께서는 어쨌든 예산 분이시니까 네. 어렸을 때도 많이 가던 곳인가요? 거기 이제 5일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5일장이 열리는데 예산 읍내에는 5일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네. 하나는 역전시장이라고 불리는 예산역 앞에 있는 네. 시장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산 상설시장. 아. 거기에 이제 각각 두 개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5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저 시장이 궁금한 열려요. 게 네. 5일장이라는 게 네. 뭐 5일 단위로 하는 시장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를 그래요? 들어서 이제 오늘이 5일이다, 네. 8월 5일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은 10일? 8월 10일 날 열리고요. 아. 또 그 다음 장은 8월 15일인가요? 15일. 예. 그런데 그 지역에 네. 5일장이 하나만 있으면은 네. 장을 보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장이 두 개가 선다. 네. 그러면 이제 5일씩 각각 다른 날짜로 해서 돌아가는 거죠. 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 5일장을 거의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뭐 다른 국내 여행 갔을 때 5일장 열린대 하고 갔던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궁금했습니다. 5일장이 사실 예.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할머니를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5일장들이 여러 군데에서 열리니까 네. 그때 좀 버스를 타고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오. 보따리를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에서 뭐 풀빵도 먹고 순대도 먹고 네, 칼도 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좋네요. 할머니들 쫓아다니면서 오. 묘목도 사고요. 네. 그런 좀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이 그리고 있으시네. 지금은 잘 없는데 네. 제 어린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네. 약장수처럼 네. 이렇게 만물장수라고 하나요? 그 풍물장수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아무튼 그 장사꾼들이 계세요. 거기서 공연하면서 뭔가를 막 파시는 오.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아니
저희가 예산 상설 시장에 어울리는 그 작품을 불얘기 작품을 뽑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도 시장의 풍경들이 드라마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되게 공감 많이 하시겠다. 그럼요. 예, 이 지역에서는 네. 5일장이 열리는 날은 네. 동네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너무 그래서 한번 읍내에 나간다 네. 하면은 5일장이 열리는 날이고 오. 아침부터 나가서 이제 저녁 때쯤 돌아오는 그렇구나. 예, 그런 문화가 있죠, 시골에. 아니, 저 궁금한 게 네. 그럼 내유주님은 예산 상설 시장이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여기도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근데 추천하세요? 안 추천하세요? 예산 상설 시장이 발전했다기보다는 네. 예산 상설 시장은 쇠락했죠. 그런가요? 예. 아. 장 자체는 이제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다만 이제 그 좀 침체된 예산 상설 시장을 네. 예산 상설 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인가요? 네. 더보은 고려에서 네, 했던 맞아요, 예산 맞아요. 군과 함께 했던 그 네. 프로젝트로 인해서 네, 예산형 구도심 지역 상생 프로젝트. 정확한 명칭이 또 그거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백종원 씨의 그 유튜브 영향력을 힘에 등에 업고 네. 굉장히 많은 방문객들이 와 주시면서 네.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죠 지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인 게 우선은 지금은 공사 중이긴 하지만 네. 10월 1일에 다시 재오픈한다고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공사 중이어서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좀 야시장처럼 해놨잖아요. 네네. 요즘 가면 그곳을 갈 수 있는데 저는 그 느낌도 되게 좋아요. 그 야장에서 먹는 음식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음식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것도 맛도 막 미식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맛도 다 맛있고 네.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래서 그 야장의 그 느낌과 함께 밥을 먹을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고 저희 가족들이 한번 예산 상설 시장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네. 제가 같이 갔는데 거기 이제 애플파이를 제가 몇 박스를 사갔어요. 맛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서울 사람들이나 타지 사람들이 오기에 되게 좋다. 그리고 서울에 왔던 어떤 친구는 최근에 왔던 친구는 네.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하고 네. 화장실도 깨끗하고 되게 좋다고. 여기 예산 상설시장 너무 좋다. 리뉴얼 되면 다시 와봐야겠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예산에 오실 일이 있다면 한 번쯤 들려볼 만한 그런 명소인 것 같습니다. 네네. 서울에는 이런 예산 상설 시장 같은 시장이 없나요? 있지 않을까요? 근데 통인 시장이라든지 뭐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광장시장. 먹을 때는 그런 데가 더 많지 않나요? 먹을 때는 그런 데가 많지만 또 예산에서의 그 감성이 다르잖아요. 아하. 감성. 예, 그 네. 레트로한 레트로와 시장 분위기. 그럼요. 그 느낌이 다르고. 예. 근데 저번에 예산 상설 시장 갔는데 그 앞에 가게에 네. 비어져 있는 거예요. 네. 임대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전화해봤어요. 저는 네. 항상 임대가 붙어있으면 전화를 해보거든요. 어떻게 부동산 사장님이세요? 아니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거기 얼마인지. 그렇죠. 궁금할 수 너무 있죠. 궁금. 근데 그게 매매로 나왔는데 네. 너무 비싼 거예요. 이제는 예산 상설시장 근처에 예.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겠다. 들어갈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좀 싸게 있으면 저도 이제 백종원 라인 좀 한번 타보려고 했죠. 야망이 있으시네요. 야망했죠. 네. 근데 불가능했다. 네. 아쉽다. 그렇군요. 너무 비싸다. 네. 싶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예산 상설시장과 그 명소에 어울리는 작품을 분얘기를 했잖아요. 예, 분리얘기. 네, 분얘기. 방향후 소설에 네. 그 소설을 저는 사실 처음에 잘 몰랐어요. 네. 근데 내우주님께서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네. 분얘기를 해야 된다. 네네. 예산의 명소를 얘기하면 분얘기를 얘기해야 된다. 그렇죠. 예. 선정하신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분리얘기 초판본을 네. 또 운이 좋게 지금은 이제 그걸 찾아보고 싶어도 그 책을 구할 수가 없는 책이 돼버렸는데 네. 그 초판본을 우연히 그 예산의 무한정보신문 발행인이신 그 네. 박봉 선생님께서 좀 빌려주셔가지고 박영웅 선생님의 소설 네. 분리얘기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네. 소설이 상당히 그 내용 자체는 네. 조금 비극적이에요. 너무 슬퍼요. 슬프고 네. 예, 굉장히 또 그 시대상을 좀 반영한 또 네. 소설이기 때문에
읽는 분들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그런 소재를 다루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이 네. 해방 직후거든요. 네. 해방 직후의 예산군이 배경입니다. 예산 읍내가 배경인데 소설 문체 자체는 상당히 그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하죠? 토속문학, 향토문학의 향토문학 그 진수를 볼 네.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서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사 자체가 네. 충남 서북부 지역의 오래된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를 고스란히 아주 노골적으로 있는 그대로 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예산을 한번 와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경험해보고 있다거나 싶거나 경험하기엔 너무 슬프다. 내용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네. 한번 좀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추천해볼 수 만난 있는 작품.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도 내우주님이 이 작품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는 책은 조금 못 읽고 왜냐면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바로 읽고 빌린 책이기 네. 때문에 또. 그래서 책은 못 읽고 그 드라마로 나와 있잖아요. 예.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음. 근데 16화 정도? 네. 근데 이게 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도 몇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네네. 뭐 80년도에 한번 나오고 92년도에 나왔죠. 네. SBS에서 92년도에 나오고 TV 문학관에 83년도에 네. 블랙이가 네. 한번 나왔었네요. 근데 저는 이제 92년도 SBS에서 한 드라마를 예.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거를 봤는데 16화로 되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보는 내내 네.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주인공의 똥레라는 그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푼수 같으면서도 우리의 그냥 그 10대 여학생의 이야기 같은데 되게 보면 볼수록 너무 슬픈. 근데 그 내용 안에 계속 전원일기처럼 그냥 이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니까 그렇죠. 또 슬픈데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동네 사람들 대화하는 걸 엿듣는 느낌? 맞아요. 그런 기분이어서 네. 한 번쯤 진짜 그 해방 직후의 예산 지역을 네. 보고 싶다 하면 찾아보면 정말 네.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네. 사실 이 소설에 대해서 딱 어떤 느낌인지가 그려지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자는 이제 똥 분자죠. 우리가 똥 얘기할 때 인분할 때 그 분. 네. 그 리에는 예산할 때 예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예의 바르다 할 때 그 예, 예의 할 때 예. 그렇구나. 그래서 분리기인데 그래서 이제 주인공의 이름이 똥례입니다. 똥례. 뒷간에서 맞아, 태어났다 그래서 맞아. 똥례죠. 거기는 이제 그 대사도 나오잖아요. 뒷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똥이 들어간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할머니들 이름 중에 네. 똥자 들어가는 분들, 많으셨어요? 분자 들어가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분이나 똥이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뒷간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좀 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식 이름에다가 똥이란 분을 또 그때 좀 그렇다. 당시에는 또 그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오래 살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그런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싶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 불리의 똥례 주인공 똥례의 엄마가 네.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게 또 92년도 SBS 드라마에서는 네. 윤여정 씨죠. 맞아요. 되게 근데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남은희 선생님도 엄청 젊고 고우시고. 맞아요. 진짜 거기 보면 얼굴이 다 낯이 익은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맞아요. 그리고 그 젊었을 적의 모습도 보는 네. 것도 재미인 것 같아요. 네, 그 똥례의 아버지 네. 역할, 석서방 역할은 이제 윤문식 배우가 윤문식 배우님. 맡았고, 네. 그다음에 배불뚝이 그 노인 역할은 네. 여운계 선생님, 노랑여 역할은 남은희 선생님, 그 조서방 역할은 김인문 선생님, 장항선 씨, 네. 양금석. 아니 근데 선생님. 장항선 네. 님 배우. 있잖아요. 예. 장항선 배우님. 되게 재밌는 게 이 92년도에 한 드라마에서는 콩조지 역할로 그렇죠. 나왔는데 네. 그 전에 80년대에 나왔던 드라마에서는 그 영철이 역할. 네, 똥레의 남편 역할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2번 출연하신 거잖아요. 불얘기라는 작품의 그렇죠. 다른 역할로. 그래서 오 재밌다 이 생각했어요.
장항선 배우가 실제로 고향이 예산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그리고 장항선이란 이름 예명 자체가 활동명 자체가 네. 그 서울에서 기차 타고 익산까지 가는 그 장항선 있잖아요. 네네. 그 장항선에서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어머머, 몰랐네. 네네. 아, 그렇구나. 신기해.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불얘기 2번이나 출연하셨나봐요. 네네. 애정이 가득하셔서. 장항선 배우의 본명은 참고로 네. 김봉수 씨네요. 예. 근데 장항선 그 예명이 더 잘 어울리시는 훨씬 것 잘 같아요. 어울리는 것 네. 같아요. 오, 신기하다. 오늘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은 네. 저는 이제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이 충청도 사투리를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네. 그게 어색하면 되게 티가 나거든요. 아, 그쵸. 근데 윤문식 배우라든지 네. 장항선 배우는 전혀 티가 안 나요. 장항선 배우님 뭐 예선 그렇죠. 예산 분이시고 출신이신데. 윤문식 배우도 충청남도 서산 출신이더라고요. 아, 예. 아유, 그러면 뭐. 근데 윤여정 배우님도 그거 충남이신가? 아닌 것 같아요. 충청도신가? 서울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희 선생님도 예, 아니시죠?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셔. 너무 잘해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나오는 배우분들이 다 네. 연기를 너무 잘해서 맞아요. 진짜 실제 그 인물이 있는 것 같은 뭔가 예산에서 진짜 있을 것 같은 그런 인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옛날 드라마의 저는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옛날 드라마 보면 진짜 실제 인물 같아요. 맞아요. 어. 완전 현실적으로 네, 고증을 해냈죠. 완전 현실적으로 해서 음. 근데 이 드라마에서도 마치 이렇게 동네 이야기를 이렇게 훔쳐보는 느낌? 네. 막 지켜보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근데 좀 슬퍼요. 너무 비극적이고 네네. 동네의 그 삶이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고 힘들고 비극적이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 작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되게 비극을 이런 류의 어떤 한 인생의 비극을 얘기하는 드라마 이런 게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좀 네. 해피엔딩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인생이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해피엔딩을 원하나 봐요. 그렇죠. 드라마 보면서까지 스트레스 받기 받고 싫다. 네. 네. 근데 제가 좀 스트레스 받았어요, 사실. 그 불얘기 많이 보는데,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몰입을 또 네, 엄청나게 많이 하신 것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소설을 먼저 읽고 드라마를 봤는데 네. 소설을 읽을 때 네. 저는 그 결말이 너무너무나 그러니까 비극이지만 네. 되게 아름다웠어요. 어떤 부분이요? 정말 이게 예술 작품이구나 오.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 불예라는 여성 주인공에 투영된 네. 당시의 그 여성들의 척박한 삶과 네.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운명 네. 이런 것을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게 스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불예의 마지막 그 모습에서 그런 그 뭐랄까요 한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근데 네. 저도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결국에는 마지막 자유를 향해서 가는 느낌?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네. 결혼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동네의 그 예산에서 사는 한 여자아이의 삶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마지막 가는 장면이 자유를 위해서 떠나는구나. 이제 내 인생을 위해서 떠나는구나. 그냥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설 속에서 네. 저는 어렸을 때 네. 그 꽃상여를 많이 봤어요. 오. 제 기억에는 한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 전까지는 네. 마을에서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꽃상여를 늘 만들었고 정말? 저 한 그래서- 번도 본 적 없는데. 예, 심심찮게 이제 동네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네. 마을 방송을 통해서 그 상곡이라고 하나요? 그 네. 노래가 나오면서 동네 이제 좀 젊으신 네. 어른들이 이렇게 한 10분이 이렇게 네. 꽃상여를 메고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을 상여를 들고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그 행렬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런 모습이 완전히 없어졌던 것 같아요. 없어진 지금 문화인가 생각해보면. 보다. 예. 저는 꽃상여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네. 근데 되게 궁금했던 게 이 드라마에서도 꽃상여 따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문화가. 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슬퍼하는 느낌이 아니라 다 축제처럼 그냥 즐거워하면서 꽃상여 노래를 부르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나요? 아니요. 네. 그때 그냥 슬펐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꽃상여 얘기를 왜 했냐면 네. 이 소설 속에서 불례가 처음에 시집갈 때 네. 꽃가마를 타는 걸 상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꽃상여를 타는 것과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면서 맞아요. 그게 복선. 이제 인생, 인생. 그 비극적인 동네의 인생을 드러내는 또 맞아. 장면이잖아요. 결혼할 때도 꽃가마 못 탔는데. 그렇죠. 너무 마음 아팠어. 네네. 근데 은근히 이 작품에 복선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복선이 많고. 그리고 저는 재밌는 게 진짜 그 옛날 드라마의 특징 있잖아요. 네. 뭐 만약에 부부끼리의 그런 그걸 한다. 그러면 영상으로 잠자리 뭐 네, 짝짓기 하는 네, 동물들이 짝짓기, 동식물의 개구리, 그런 예. 짝짓기 장면. 그 옛날에 그게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근데 그게 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효과가 있네요. 그러면. 효과가 그 장면이. 옛날에 제가 봤으면 어머머머머 이랬을 것 같아. 그렇군요. 그런 게 되게 재밌었고 네. 그리고 이 블랙이 작품 자체가 근데 예산 상설 시장 근처에서 찍은 건가요? 예산읍에서 실제로 촬영을 많이 했다고 들었고요. 어. 그다음에 예산읍 안에 주요 명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그 무한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향천사도 나오고요. 오호. 향천사에 가면은 네. 내가 결혼하고 싶은 미래의 배우자 있잖아요. 네.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맞아. 그거 한 1000개의 나오잖아요. 불상이 있거든요. 그 불상 중에서 내 미래의 배우자의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또 드라마에도 나와요. 맞아요. 향천사도 가보면 좋을 게 네. 저는 너무 가보고 싶었던 게 네. 그 불례가 그 향천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앞으로 불상 앞으로 가가지고 자기 나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불상이 미래의 내 남편 얼굴이다. 이래가지고 19살이어서 이렇게 갔는데 그 네. 얼굴이 딱 그 진짜 스포하지 마시고. 아이고 네. 슬픈가요? 네. 너무 또 너무 내용을 많이 슬픈가요? 밝히면 스포가 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향천사에 기회가 된다면 네네. 예산상설시장이랑 향천사랑 그 읍내주만 무한천이랑 이렇게 블랙에 나오는 그 지역을 돌면 네. 되게 여행 투어 같다. 좋다. 블랙이 투어. 그렇죠. 실제로 그 예산군에서 네. 불예기 그 둘레길처럼 네. 그 길을 조성을 해 놓았어요. 근데 그래요? 잘 알려지진 않았죠.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예산읍에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시산리와 네. 대회리라고 하나요? 그 공주대학교 지금 예산 캠퍼스 네. 그쪽에서부터 상설시장까지 이어지는 그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예산상설시장과 그러면 그 블랙이 길이랑 향천사랑 무한천까지 진짜 1박 2일 코스로 아주 괜찮은데요? 네네. 그리고 불얘기까지 딱 드라마 보고.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한 몇 년 전, 수년 전에 네. 그런 비슷한 말씀하신 그런 투어가 있기도 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불얘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그런 등산을 겸함은 의미 네. 있다. 그런 투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도 한번 투어를 만들어 보죠. 예. 저희가 또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네. 또 이 불얘기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작품도 알릴 겸 예산도 알릴 겸 네. 한번 투어를 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이 불얘기가 되게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대사들이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비극적인데 안에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나 대사들이 너무 재밌고 저는 막 그 충청도 화법이 너무 웃긴 거예요. 예를 들면 네네. 봉순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걔가 이제 시어머니 그 어머니가 걱정을 해요. 시어머니 자리가 좀 그래 보여 이러는데 그 주선해주는 분이 아유 봉순이가 먼저 죽겠슈 시어머니가 먼저 죽겠슈 이래요. 근데 이런 충청도 화법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드라마와 소설의 네. 큰 매력이 아닌가.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좀 이 소설 자체가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외설적이고 네. 노골적인 표현들. 그리고 되게 네. 세요. 세요. 멘트가 아주 세. 네, 굉장히 맵습니다. 대화가. 매워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네. 뭔가 이미 지나간 일이고 거스를 수 없는 네. 상황에 대해서 네. 죽음 자식 불알만지기다. 예, 이런 대사가 그 나와요. 뭐예요? 그 속담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게 실제로 있는 속담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이더라고요. 표현이에요? 예.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네, 네. 그런 것들이 저는 그리고 또 이런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네. 어쩔 수 없는 거를 아, 어쩔 수 표현하는 없는 거죠. 일이다. 그거 걱정해봐서 뭐해. 아,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지. 와, 진짜 대박이다. 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대사들이 하나하나가 네. 당시의 충청도 사투리와 또 이 향토 문약 특유의 그런 표현력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아주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충청도 사투리뿐만이 아니라 순 우리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소설 속에서 아름다운 순 우리말. 그래서 저는 이 불얘기 읽으면서 네. 메모장에다가 순 우리말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 하나하나 기록을 했었거든요. 적어놓으셨어요? 예. 오, 좋다. 저도 잘 몰랐던 우리말들이 네. 아름다운 우리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뇌까리다. 뇌까리다라는 표현 아세요? 뇌까리다? 뇌까리다. 뇌까리다? 예. 뇌까리다가 뭐죠? 이렇게 해서 계속 거듭해서 짓거리는 거. 그걸 그게 이제 순 뇌까리다. 우리말이에요? 예. 오. 뭐 암상스럽다. 이거는 암상스럽다? 뭐 문학 작품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네. 암상스럽다고. 그게 뭐예요? 그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네. 샘을 잘 내는 사람 그런 걸 보고 암상스러운 구석이 있다. 암상스럽다. 네, 뭐 파르족족하다. 파르족족하다. 되게 네. 왜 순 우리말인데 왜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죠. 약간 파랗고 네. 깨끗한데 이렇게 좀 슬쩍 파란 거 그런 걸 이제 파르족족하다. 물색 없다. 뭐 이런 물색 표현들. 없다는 그걸 많이 쓰죠. 들어봤죠. 네. 뭐 강자를 부린다. 강자? 뭐 네.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제 뭐 이렇게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 이제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사이인데 네. 상대 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자를 강자 부리는 부린다?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뭐 새서방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새서방 많이 나오잖아요. 개평꾼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근데 새서방도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게 본서방이랑 새서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처음에 뭐지? 이랬는데 그 캐릭터 자체가 본서방이 따로 있고 새서방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보통 남자들이 뭐 첩을 두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와이프가 따로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도 그 시대에 남편이 두 명인 경우가 있었구나.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시대적 배경이 해방 이후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번 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성인 사람이 경우에 더 힘이 있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그 여기 불리의 아버지가 네. 노름꾼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불리의 남편도 그렇고 네. 그 노름하는 노름판에서 네. 개평꾼이라는 또 단어도 나와요. 개평꾼. 뭔지 아세요? 개평꾼이? 개평꾼. 이게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네, 근데 약간 들어본 것 같은 그렇죠. 게 뭐 개평 나눈 뭐 개평 약간 좀 뭐 떼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뭐 내 몫을 조금씩 떼준다? 떼주면서 이렇게 바람도 좀 잡아주고 그런 거 사람을 들어본 것 개평꾼이라고 같아요. 하더라고요. 아니 되게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1, 2화까지는 네. 못 알아들었어요 거의 한 대사의 반을 못 알아듣다가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한 게 계속 3화, 4화를 보다 보면 네. 대사는 못 알아들어도 그 뉘앙스로 다 알아듣게 되잖아요. 네네. 또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불얘기가. 이 밖에도 하여튼 굉장히 아름다운 네. 제가 잘 몰랐던 순 우리말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표현 자체도 그 너무나 노골적이고 이 향토적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 근데 그러면 불리에게 나오는 그 시장이 예산 상설 시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읍내를 묘사하는 장면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있기 네. 때문에 당시의 예산 읍내의 모습을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는 소설입니다. 진짜 재밌네요. 네. 아니 불리기는 진짜 한 번쯤 경험해 보면 좋을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소설이고 그렇죠? 이 소설가 방영욱님이 돌아가셨나요? 예, 돌아가셨죠. 아 그러셨구나.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 돌아가셨네.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아이고 아쉽다. 한 10년 전이었으면 만나 뵐 수 있었을 텐데. 원하면 만나뵐 수 있는. 근데 아쉽네. 네.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그렇죠. 두고. 근데 아쉽게도 이 박영웅 작가님은 네. 불얘기가 가장 대표작이고요. 이 이후에는 네. 이렇게 그렇게 또 불얘기만큼의 네, 대중의 관심을 끈 작품은 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도 뭐 이렇게 큰 작품을 남기셨으면 그렇죠. 뭐 좋은 네. 거죠 뭐. 이게 또 소설가의 또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맞아요. 나의 작품이 나는 떠나도 네. 세상에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니까 네. 그 불얘기에서 이별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네.
그 똥내가 그 동네 바보한테 자기 좋아하는 바보한테 거울 하나 사다 달라고 하잖아요. 색경인가? 색경 색경 사다 달라고 하는데 음. 이거는 이별할 때 사다 주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보가 이별이 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똥내가 너가 사다 주는 색경을 보면서 너를 생각하는 게 이별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대사가. 근데 어쩌면 그 방영 소설도 이 소설을 남긴 게 난 소설가들이 좀 부러워. 그 소설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잖아요. 계속. 그렇죠. 네. 그게 이별이 아닌가. 이별을 되게 아름답게 표현했네요. 네, 저는 물론, 그 대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불리에는 자기 쫓아다니는 바보 그 철봉이를 쳐내려고 한 건데 네, 했는데 철봉이한테는 또 그게 희망이 되게 그쵸. 희망 고문이. 예. 왜냐면 그 실제로 색경을 보면서 똥내가 그 바보를 생각하거든요. 그 그렇죠. 친구를 나중에는 그렇게 되죠. 항상 생각하니까 이게 이별이란 단어를 참 멋있는 대사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는 다 무겁게 대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대사 하나하나가 되게 무게감 있는 대사들이 많고 굉장히 깊게 이 마음속에 와닿는 대사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러면 내우주님은 네. 이 불리기에서 가장 명장면이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명장면이다. 네, 아니면 제일 이 장면은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전 있거든요. 뭔가요? 저는 뭐냐면 그 똥내가 좀 강간도 당하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자살하려고 친구도 죽고 이래서 너무 슬퍼서 산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나 살아야겠다. 나 저는 살아야겠다 하고 딱 마음을 먹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괜히 뭉클하면서 좋더라고요. 왜냐면 똥내라는 캐릭터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면? 왜냐면 똥내는 너무 순수하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여자였는데 네. 상황 때문에 그 시대상과 상황 때문에 똥내의 삶이 비극적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대사 제가 한번 살짝 작년엔 다 죽었던 건데 봄에 다 다시 살아나더니만 시방은 지만 잘났다고 자랑하는구먼. 왜 나만 죽는데야? 그려 나도 악착같이 살아볼티요. 여기 부분인데요. 이걸 왜 좋았냐면 얘가 어떤 꽃을 보고 네. 작년에 죽었던 애인데 다시 얘가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하니까 피어난 거예요. 그 꽃이. 네. 그러니까 얘도 죽었다가 다시 피어났는데 왜 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해서 왜 내가 죽어야 돼? 난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또 표현이 대사와 이 지문의 표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나도 악착같이 살아볼티요. 나도 악착같이 살아볼티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소개해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사투리가 좀 맛깔나네요. 네. 아니 저희가 떠들다 보니까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렇네요.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혹시? 불얘기는 네.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소설이에요. 네. 네, 이게 67년도인가에 나왔죠. 네.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 네. 이 소설을 읽어보면 네. 정말 오래전 마치 뭐 교과서에서나 보던 네. 그런 역사책에서나 보던 네. 그런 그 시대적 배경을 이 소설로 접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그런데 또 제가 직접 예산을 다니다 보면은 예산 네. 읍내 특히 네. 가보면 이 당시에 그 불리에게 나오는 장면들이 오버랩 되는 네. 그 장소들이 많아요. 향천사도 그렇고 예산 읍내 본정통 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또 소설이 한 50년 정도 된 건데 60년 정도 됐죠. 그러네. 그런데 참 빠른 시간 동안 네. 우리나라가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리고 또 1992년에 이 SBS에서 방영된 소설 불리에게는 네.
정작 예산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못 봤을 겁니다. 왜요? 당시에는 SBS 서울 방송이어가지고 어떡해. 아니 어렸을 정작 때만 해도. 예산의 이야기인데 예, 예산 사람들은 못 SBS를 봤다. 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예. 그 사람들이 댓글을 이렇게 적었나 보다.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그 당시에 뭐 못 봤는데 뭐 올려주셔서 네, 올려줘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댓글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댓글을 아마 제가 보면 네.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맞네. SBS에서 제 기억에 피구왕 통키가 SBS에서 방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야. 그런데 그게 옥상에 올라가서 안테나를 막 만져야만 지지직거리면서 어머머. 조금씩 나오는 진짜?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안테나를 진짜 이렇게 네. TV에 나오는 듯이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어머나. 이게 한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정말요? 같고 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TJB라는 와. SBS 대전 방송이죠. 네. 그런 곳들이 생기면서 또 이제 또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고충 중에 하나는 이 TV를 보다가 네. 갑자기 정규 방송을 보다가 네. 갑자기 지방 방송이 나옵니다. 왜요? 그 지방 방송을 방송할 시간이니까요. 그럼 지방방송이 우선인 거예요? 방송 지방 막 열심히 보다가 예를 들어 예전에 스포츠 뉴스 같은 거 보다가 어머머. 쭉 보다가 어머. 갑자기 지방 소식이 나오고 그러면 완전 제 선택권이 내기 없는 끊기는 거네요? 거죠. 어머. 네, 그런 또 그 추억이 있어요. 와. 그런데 이제 지금 대박이다. 생각해 보면은 지방 소식도 당연히 전해야 되고 오. 지방 소식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좀 강제적이네요. 어렸을 때는 왜냐면 이제 피구왕 통키를 보고 싶고 스포츠 그쵸? 뉴스를 마저 다 보고 싶은데 맞아. 중간에 끊기는 게 조금 슬프죠. 아쉬웠다. 네. 너무 슬프지. 그런 또 추억에 젖어서 그 말씀을 좀 덧붙여 봅니다. 아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네. 오늘 되게 입은 옷이 굉장히 멋지세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오늘 되게 저희가 업로드 되는 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잖아요.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이죠. 광복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오늘은 개량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지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오늘은 네. 저희 시골 주택 네. 앞마당에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앞으로는 가야산 자락에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물론 지금 현재 온도 34도지만 땀이 줄줄 땀이 계속 나지만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다. 그리고 이 소설 속 불얘기에서도 네. 물론 가야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덕산도 나오고요. 덕산이 그 소설 불얘기에서는 굉장히 시골 산골짜기 마을로 맞아요. 묘사가 돼요. 그리고 그 덕산댁 이러잖아요. 그렇죠. 덕산댁도 있고요. 덕산댁도 있고. 저희가 있는 곳이 좀 덕산이죠. 그렇죠.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야외에서 네. 녹음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나중에가 아니죠. 계속 날씨 좋을 때는 맨날 야외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불얘기 촬영 그 명소들을 네. 다니면서 녹음을 그것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고 네. 그 계절의 변함에 따라서 우리 네. 또 삽교평야가 노랗게 물들 때 한번 음. 논밭에서 한번 찍어보는 것도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감상평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예, 한 줄 평 해주시겠어요? 한 줄평. 예. 아니 왜 내효준님은 한 5줄 하셨으면서 저한테는 한 줄평을. 각각 한 줄 평으로만. 그럴까요? 예. 좋습니다. 이동진 평론가의 빙의에서. 그런 느낌처럼. 예. 자, 그러면 민 배우님 준비됐어요? 준비 안 됐어요. 준비 조금 하시고. 아니 내효준님 먼저 하세요. 그러면 한 줄평 저부터 한번 준비하셨으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준비 아니에요? 못했습니다. 즉흥적으로. 즉흥적 맞아요? 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럼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십시오. 네. 소설 불얘기는 네. 어렸을 때 네. 저 추임새 좀 넣지 말아주시죠. 아 진짜. 집중이 안 돼요. 아니 취임새 넣는 것 같다가 왜 뭐라고 하세요? 다시 가겠습니다. 네. 불얘기는 어렸을 때 시골 주택 굴뚝에서 피어나는 낙엽 타는 냄새 같은 소설이다. 왜요? 어렸을 때 그 추억을 상기시키고요. 상기시키는. 그 자체로 그 고향이 떠오르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으면서도 또 그립기도 하고 예, 그런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납득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네, 저는 왜냐면 추억이 없으니까요. 예산에. 네. 저는 예산에 추억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민 배우님 한번 한 줄 평 해주시죠. 저는 한 줄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불얘기를 보면서
똥내를 생각하는 것이 이별이다. 상당히 문학적인 한 네. 단이네요. 그쵸? 네. 좀 무시하신 것 같은데 제 한 줄 평? 아니요, 이제 감동받았어요. 아, 감동 받으신 거 맞으시죠? 네. 똥내를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네. 똥내를 생각하는 게 네. 똥내와 이별하는 거다. 네. 오. 왜냐면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인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네.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영혼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진심으로 아, 감동받았어요. 그런 거 맞죠? 네. 그럼 씨 웃기네. 저희 그러면 네. 네, 이제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긴 시간 동안 저희 라디오 1화 라디오 들어주셨는데 정말 떠들어본 것 같아요. 한참 떠들었네요. 네. 굉장히 지금 입이 이제 풀렸어요. 아, 이제 풀렸어요? 이제 녹음 시작해야겠네. 네네네. 아니죠. 저 이제 2화부터는 그럼 더 잘 떠들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때는 좀 더 네. 깊이 있게 깊이 한번 있고 떠들어보겠습니다. 조리 있게 조리 있게 좀 더 떠들어 체계적으로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화 지켜봐주신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아직은 6분밖에 안 되는 청취자 여러분 이제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쵸. 네. 감사드리고 네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 2화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의 다양한 여행지와 작품을 기록하고 자유롭게 떠들어보는 프로그램 여행에 술수 달아도 떠든 사람. 지금까지 여행지 예산 상설 지장과 방향 소설 불리기에 대해 떠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작품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떠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떠든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여행지와 작품을 기록하고 자유롭게 떠들어보는 프로그램 여행의 술수다 라디오 떠든 사람.